저는 해설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현재 흡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이 대외활동을 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루뭉술한 이유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롯데 유프렌즈에 지원을 했을 때 나는 롯데라는 기업이 익숙해서 지원을 했다, 혹은 대외 학교 활동만 하다 보니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건 사실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롯데라는 기업은 사실 대기업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대외 활동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는 생각이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왜 롯데를 생각을 했는지, 하다못해서 롯데가 대기업이어서 내가 선택을 했어도 대기업이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테고,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롯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롯데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고, 저는 단지 집이 좀 잠실 근처에 있는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잠실 타워가 이렇게 지어졌었잖아요. 이제 97년생 기준으로 지어졌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밖에 창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롯데 타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좀 감성적인 것도 있었지만 내 꿈과 함께 지어졌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저 높은 것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웃긴 상상을 했었어요. 저는 했었고, 그거를 사실 쓰기도 솔직히 저는 좀 민망하다고 생각했는데 썼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생활 속에 가까이 접해져 있는 게 브랜드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 대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해였고, 그래서 왜 지원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쓴다면 정말 잘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류는 일단 글자 수가 굉장히 많고, 서류 경쟁률이 막 심한 데는 막 30대 1, 40대 1 이러니까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소제목을 써라. 소제목을 딱 처음에 쓰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구로 작성을 하면 그걸 보고 딱 시선이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한번 읽어볼까 하고 뭔가 한 번은 더 읽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 브랜드, 이 기업 혹은 이 활동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 정말 관심이 있다를 많이 찾아보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활동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네 활동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첨부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뭘 배우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일례로 그 하나금융그룹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때 서류에서 저는 그 전에 관심 있는 분야가 스포츠 미디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금융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스포츠 미디어는 이전에 활동을 많이 경험해 왔는데 마지막 남은 제 관심 분야인 금융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스포츠가 제 적성에 맞는지, 미디어가 제 적성에 맞는지, 금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쓰니까 그 담당자님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봤다, 금융에만 몰두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대학생이니까 관심이 있는 걸 표현하면서 근데 마지막으로 금융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평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면접에 가면 떨어지지 않는 면접상.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어요. 서류만 패스 시켜주면. 맞아요. 너무 면접상? 거만했는데? 네. 면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애티튜드, 태도. 그 면접장에 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일찍 가라. 면접장에 본인이 갈 수 있는 한 가장 일찍 가라. 그래서 저는 일례로 12시 면접이었는데 9시부터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고 같이 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질문 나오셨어요? 물어보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그 면접장 뿌락지라고 하나요? 면접장에서 그 대기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 기수거나 담당자분이거나 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같은 지원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면접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면접 대기실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분들 인사하고 쓰레기 떨어졌으면 줍고 이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게 좀 되게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일단 웃어라. 무조건. 지금 못 웃고 있지만 면접장에 들어가면 거의 그냥 조커 마냥 웃고 있거든요. 무조건 밝게 웃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을 해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는 달달 외워가라 해요.
공통적인 질문이 면접장에 가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면서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까지 왔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를 완벽하게 딱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긴장이 싹 풀립니다. 많이 풀려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는 무조건 다 외워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을 할 때 면접관님의 눈을 똑바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한 태도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눈빛에서 그런 책임감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 똑바로 면접관을 쳐다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 안 드리는 꿀팁인데, 자기 할 말 생각한다고 딴 데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옆에 타 지원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하지? 뭐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원자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듯한 태도. 실제로는 내가 말할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이거는 멀티태스킹이 중요해요. 눈은 타 지원자가 말하는 걸 듣고 공감하고 있지만 다음으로는 나는 어떻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정말 면접 꿀팁. 두뇌 풀가동이에요. 맞아요. 두뇌 풀가동. 저는 조금 더 얹어서 이제 그런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이 했던 말을 이제 동의하는 식의 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어떤 브랜드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현재 하는 거라면 그냥 답은 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이랑 같이 하면 나도 똑같은 A, B, C, D, E 단점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A, B, C, D, E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좀 따라한 것 같고 다른 거 말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다른 거 말할 것 같고 해서 조금 막 떨리고 무서워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지금 옆에 지원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A, B, C, D가 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더 덧붙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따라한 게 아니든 따라한 거든 따라한 티도 안 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학교 밖 얘기만 했는데 외대에도 정말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 뭐 학회부터 동아리,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기타 활동들까지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대사 세로미 19기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 21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학과 사무실 조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2학년 이제 16학번과 대표를 맡아서 1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식 온라인 홍보대사 우수원을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 동안 이제 역임해오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내 활동도 대외 활동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걸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외 활동보다도 대내 활동이 더 알찰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마케팅이 어떤 것에도 기본이 되는 지금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SNS를 통해서 이만큼이나 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인사이트를 높이려고 이런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것을 쓰면 실제 대외 활동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이 브랜드를 이렇게 잘 홍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조금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은 끝나고 나면 딱 끊기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스펙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내 활동, 저희 세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애정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학과 사무실 조교 같은 경우도 학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내 활동도 학교에 대한 애정, 또 학과에 대한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외대생으로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다, 내가 외대생으로서 이런 학교 홍보도 하고 학과 홍보도 하고 학교나 학과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 이런 뭔가 뿌듯함, 자부심,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학회나 동아리, 그리고 뭐 어떤 위원회 등등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얻는 점도 많고 배우는 점도 많고, 꼭 학교라고 해서, 학교 밖이라고 해서 얻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내에서도 배우는 점이 있고 학교 밖에서도 배우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잘 선택하셔서 여러 활동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데 무궁무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취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옆에 친구가 해서 도전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붙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무엇이건 최소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정말 최소한의 보장 조건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저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지원하면 붙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큰 활동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두려움 갖지 말고 본인이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뭔가 재밌을 것 같다, 혜택이 좋다, 어떤 이유에든지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서 작성하시고 서류 넣으시고 면접 보시고 합격하시고 혜택 보시고 인턴 하시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너무